경찰 온다! 뭐야? 새벽 2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가난한 여고생 윤아린이 골목에서 폭행당하는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외쳤습니다. 그 순간 하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구한 그 할아버지가 거대한 재벌 그룹의 창업주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선의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며칠 후 하린에게 협박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고 언론은 그녀를 사기꾼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드러나는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하린을 향한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2시의 골목길은 고요했습니다. 윤아린이 편의점 문을 잠그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8시간의 야간 근무가 끝났습니다. 오늘 매출이 좀 나았네. 다행이야. 하린이 가방을 어깨에 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오늘 하루 번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동생 하준의 학원비와 집세를 위해서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찬 공기가 볼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 위에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린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서 하준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가 하린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돈이 어디 있냐? 하린이 조심스럽게 골목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3명의 남자가 한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이미 얼굴과 옷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하린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진짜 돈 없으면 뭘로 여기까지 왔어? 남자 중 하나가 할아버지의 머리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할아버지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린이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112죠. 폭행 신고합니다. 신고를 마친 하린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경찰 온다. 하린이 골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남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하린을 쳐다봤습니다. 야, 이 여자가 뭐야? 그냥 지나가던 애 아냐? 하린이 할아버지 앞에 서서 팔을 벌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경찰이 곧 와요. 남자 중 하나가 하린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야, 너도 같이 당하고 싶어? 하린이 편의점에서 가져온 우산으로 남자를 밀어냈습니다. 건드리지 마요. 할아버지가 하린의 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씨, 위험해요. 그냥 가세요. 안 돼요. 할아버지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야, 진짜 경찰 오는 것 같은데? 망했다. 빨리 튀자. 남자들이 서둘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뒤돌아서며 할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 영감. 경찰차가 골목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려 뛰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할인이 숨을 고르며 설명했습니다. 저기 할아버지가 폭행당하고 계셨어요. 남자 3명이 도망갔는데 경찰관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님,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셔야겠는데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경찰관이 할인을 쳐다봤습니다. 학생, 용감했네요. 혹시 가해자들 인상착에 기억나나요? 할인이 기억을 되살리며 말했습니다. 키 큰 남자가 리더 같았고 검은색 후드 입었어요. 나머지 2명은 조서를 작성한 후 경찰관들이 할아버지와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정식으로 진술받겠습니다. 할아버님, 정말 병원에 안 가셔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경찰차가 떠난 후 할아버지가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큰일 날 뻔했어요.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나중에 꼭 보답하고 싶어요. 할인이 2 손을 흔들며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괜찮으시면 됐어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할아버지께서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할인이 90도로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갈게요. 조심히 집에 가세요. 할아버지가 할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할인이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동생 윤아준이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나, 늦었네. 오늘 편의점 바빴어? 하준이 할인의 팔에 난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누나, 팔에서 왜 피나? 무슨 일 있었어? 할인이 소매를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문에 살짝 긁혔어. 정말? 약 발라야 하는 거 아냐? 괜찮다고. 넌 왜 아직 안 잤어? 내일 학교 가야지. 하준이 할인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누나, 뭔가 이상해. 무슨 일 있었지? 정말 아무것도 아냐. 빨리 자라. 할인이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오늘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실까? 저 사람들이 또 나타나지는 않겠지? 할인이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동네의 밤이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인이 하준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나, 밖에 차 소리 안 들려? 하준이 창문을 열어 내려다봤습니다. 헉, 누나. 밖에 엄청 비싼 차가 서 있어. 할인이 급히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집 앞에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조용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어젯밤의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할인과 하준이 동시에 입을 벌렸습니다. 누나,
설마 어젯밤 일이랑 관련 있는 거야? 할인의 가슴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인이 하준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누나 어떡해? 일단 나가보자. 할인이 문을 열자 중년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할인 양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할아버지가 앞으로 나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젯밤에 저를 도와주신 분 맞죠? 찾아오게 되어 죄송합니다. 할인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덕분에 멀쩡합니다. 이분은 제 비서실장 김태수입니다. 김태수가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준이 할인 옆으로 살며시 다가왔습니다. 누나, 이분들이. 할아버지가 하준을 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동생분이시군요. 안녕하세요. 하준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할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소개를 해야겠네요. 저는 손준호라고 합니다. 할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손준호.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동성그룹 창업주이십니다. 할인과 하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동성그룹이요? 그 대기업 동성그룹 말씀이세요? 손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일이 단순한 폭행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노린 계획된 공격이었어요. 할인이 입을 벌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네요. 할인 양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손준호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사의 뜻으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고 싶어요. 할인이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러세요? 당연한 일 아닌가요? 저는 정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하준이 누나의 옆구리를 살짝 찔렀습니다. 누나,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거야? 거절해도? 할인이 하준을 나무라며 말했습니다. 하준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손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참 착한 아이들이네요. 그래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김태수가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한라인 번호입니다. 혹시라도 이상한 일이 생기면 즉시 연락하세요. 할인이 명함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이상한 일이라니요? 어젯밤 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손준호가 할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다니까요. 하하, 고집이 세네요. 그래도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김태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아, 그렇군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손준호가 차로 걸어가다가 뒤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할인 양,
정말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검은 벤츠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할인과 하준이 멍하니 서서 바라봤습니다. 하준이 입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거 실화야? 나도 꿈인 것 같아. 그때 할인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의 연락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할인아, 아까 내 집 앞에 고급차 온 거 맞지? 뭔 일이야? 혹시 복권 당첨된 거야? 누가 찾아온 거야? 궁금해 죽겠다. 할인이 핸드폰을 끄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준아,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솔직히 말하면 되잖아. 할아버지 도와드렸다고.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할인이 김태수가 준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24시간 한라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걸까? 하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나,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무서워. 괜찮을 거야. 그냥 평소처럼 살자. 하지만 할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할인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실 분위기는 평상시와 별다를 바 없었습니다. 친구 몇 명이 할인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할인아, 오늘 아침에 내 집 앞에 고급차 왔다며? 어떤 차였는데? 진짜 비싸 보였다던데? 최설아가 다가오며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할인아, 혹시 빚쟁이들 온 거 아니야? 무서워서 어떡해. 할인이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럼 뭔데? 말해봐. 할인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할아버지 한 분을 도와드렸거든. 감사 인사하러 오신 거야. 할아버지를 도와드렸다고? 응, 길에서 위험한 상황에 계셔서. 최설아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고급차 타고 집까지 와? 좀 이상하지 않아? 나도 놀랐어. 생각보다 대단한 분이셨더라고. 담임교사 박영호가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할인아, 잠깐 나와보자. 할인이 복도로 나가자 박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아침에 소문 들었는데. 선생님도 들으셨어요? 동리가 좁잖아.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해라. 학교에서도 도울 방법이 있을 거다. 할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었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그런데 할인아, 요즘 조심해라. 네.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 무슨 일이든 신중하게 판단하고. 할인이 박영호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일과 오늘 아침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유진과 강민지가 다가왔습니다. 할인아, 너희 집 앞에 온 차 진짜 비싸 보이던데? 벤츠였지? 새 모델 같던데? 그런 차 타는 사람이 왜 할인이한테? 할인이 귀찮아하며 답했습니다. 그냥 감사 인사하러 오신 거라니까. 아, 맞다. 할인이네 동네 아저씨가 그러는데 엄청 나이 많은 할아버지더라.
응. 최설아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상한 사기가 많다던데 조심해야겠다. 할인이 짜증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기 아니야. 진짜 도와드린 분이라고. 그런데 뭘 도와드린 건데? 할인이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자세히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위험한 상황에서 도와드렸어. 복도에서 선배 몇 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애가 그 소문의 주인공이구나. 제가 요즘 돈 생겼나? 할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방과 후 할인이 학교를 나서려 할 때였습니다. 교문 근처에 어제와 같은 고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20대 중반의 잘생긴 남자가 내렸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 사람 누구야? 완전 잘생겼는데? 남자가 할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윤할인 양 맞죠? 저는 손지혁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할인과 손지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할인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 부탁으로 안전을 확인하러 왔어요. 손지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할인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손자분이시라고요? 네. 어제 일로 걱정이 되셔서요. 주변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오빠 완전 잘생겼다. 할인이 알고 지내는 사람이야? 부럽다 진짜. 손지혁이 할인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상한 전화나 협박 같은 거 받지 않으셨나요? 할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손지혁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할인이 명함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다니까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손지혁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인이 그의 눈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특별한 보상이나 관심은 원하지 않아요. 할아버지께서 괜찮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손지혁이 할인의 순수함에 감동받아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그때 최설아가 친구들과 함께 교문을 나오다가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최설아의 얼굴에 질투의 감정이 스쳤습니다. 저 남자 누구야? 할인이랑 무슨 사이지? 이유진이 속삭였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완전 잘생겼다. 강민지가 덧붙였습니다. 차도 엄청 비싸 보여. 몇몇 학생들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습니다. 손지혁이 이를 눈치채고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좀 그러네요. 다른 곳에서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아르바이트 가야 해서요. 아르바이트요? 네, 카페에서 일해요. 손지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다니시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매일 다니던 길이라 괜찮아요. 할인이 가방을 매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잠깐만요. 손지혁이 할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정말 조심하세요. 뭔가 이상하면 바로 연락하고요. 네, 알겠어요. 할인이 고개 숙여 인사한 후 카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지혁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차에 올랐습니다. 최설아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뭔가 수상하지 않아? 뭐가? 할인이가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랑 아는 사이가 됐다는 거. 그러게,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했는데. 최설아의 머릿속에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이 카페에 도착해서 앞치마를 메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장 이경숙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인아, 오늘 표정이 복잡해 보이네. 아, 그래요? 무슨 일 있어? 학교에서? 별일 아니에요. 그냥 좀 신경 쓰일 일이 있어서요. 이경숙이 할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알겠지? 네, 고맙습니다. 카페 일을 하는 동안 할인은 계속 오늘 일을 생각했습니다. 손지혁의 진심 어린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검은 승용차가 카페 앞을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손지혁이 운전석에서 할인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동성그룹 본사에서는 손준호가 장남 송기문을 불러들였습니다. 기문아, 어젯밤 일에 대해 이야기하자. 송기문이 무심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단순한 노상강도 사건 아닌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아버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손준호가 아들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고 있었어. 송기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계획된 일이었다는 뜻이야. 설마 그럴 리가요. 아버지 착각 아니신가요? 손준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일이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어. 아버지, 괜한 걱정 마세요. 제가 보안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송기문이 아버지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준호의 눈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할인이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길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할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이 말하지 않고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인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며 계속 걸었습니다.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같은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번에는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좀 잘 나가는 것 같던데 조심해. 할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구세요? 왜 이런 전화를? 앞으로 조용히 살아. 알겠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인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무서워진 할인이 손지혁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누르며 망설였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손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윤아린이에요. 할인 양?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떨리는데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협박 같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집 근처인데.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갑니다. 10분 후 검은 승용차가 할인이 서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손지혁이 급히 차에서 내려 할인에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할인이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 없었어요. 어떤 전화였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할인이 받았던 협박 전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손지혁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역시 제 걱정이 맞았네요. 앞으로는 위험한 일이 있으면 바로 저에게 연락하세요. 이런 일이 또 생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손지혁이 할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둘은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정말 고마워하세요. 저는 정말 당연한 일을. 아니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할인이 손지혁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손지혁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자주 안부 확인할게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할인이 차에서 내리며 인사했습니다. 손지혁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특별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복도에서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어제 할인이 교문에서 완전 잘생긴 남자랑 있었어. 진짜? 누구야 그 남자? 모르겠어. 근데 고급차 타고 왔더라. 할인이 교실에 들어서자 친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인아, 어제 그 남자 누구야? 완전 잘생겼던데? 연예인이야? 어떻게 아는 사이야? 할인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는 분이에요. 최설아가 다가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는 분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 모른다고 했잖아.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일 때문에. 할아버지? 어제 온 그 사람이 할아버지야? 아니요, 할아버지 손자분이에요. 친구들이 더욱 궁금해했습니다. 손자? 그럼 할아버지가 누구인데? 할인이 말을 망설이고 있을 때 담임교사 박영호가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조회 시작하자. 수업이 끝난 후 박영호가 할인을 불렀습니다. 할인아,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왜 그러세요? 어제 교문에서 있었던 일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화제더라. 혹시 어려운 일? 아니에요, 선생님.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박영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라.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많거든. 점심시간이 되자 최설아의 절친 이유진과 강민지가 다가왔습니다. 할인아, 솔직히 말해봐. 그 남자 완전 부자지? 차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돈 많아 보이던데? 너 혹시 그 사람이랑
할인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냥 도움받은 분들이야. 최설아가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도움이라니? 무슨 도움? 그냥 어려운 상황에서 할인이 자세히 설명하기를 망설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선배들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저 애가 그 소문의 주인공이구나. 요즘 좀 달라졌다던데? 부러우면 지는 거야. 할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3학년 선배 한 명이 할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야, 1학년. 너 요즘 유명하더라. 네. 부자 남자친구 생겼다며? 부럽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겸손하긴. 어쨌든 조심해라. 질투하는 애들 많을 거야. 선배가 지나간 후 할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지역 신문사 기자 한 명이 학교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익명의 제보를 받고 취재를 나온 것이었습니다. 지역 여고생과 재벌가의 만남이라 기자가 카메라를 준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방과 후 할인이 아르바이트를 위해 학교를 나서려 할 때였습니다. 오늘은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안도하며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동안 사장 이경숙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인아, 요즘 어떤 일 있어? 손님들이 너 얘기하더라. 저 얘기요? 응, 부자 남자친구 생겼다고 소문났다던데. 할인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농담이야. 근데 정말 조심해. 소문이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 그날 저녁 할인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제처럼 이상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하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학원에서 애들이 이상한 말 하던데. 무슨 말? 누나가 부자 남자친구 사귀고 있다고. 할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준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도움받은 분들이라고 했잖아. 근데 애들이 계속 물어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돼. 할아버지 도와드린 일 있다고. 다음 날 아침 인터넷 뉴스에 작은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지역 여고생과 재벌가의 특별한 인연. 기사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추측성 표현들이 가득했습니다. 동성그룹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평범한 여고생이 어떻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이 기사가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할인을 반 친구들이 둘러쌌습니다. 할인아, 인터넷에 내 얘기 나왔어. 완전 유명인 됐네. 동성그룹이라니? 진짜야? 할인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최설아가 기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너 이제 연예인이야? 이상해. 누가 이런 기사를.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교장실에서 교장 정혜석이 기사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일이 학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군. 교감이 덧붙였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학교로 집중될까봐
걱정입니다. 해당 학생을 불러서 상황을 파악해보자. 점심시간에 할인이 교장실에 불려갔습니다. 윤아린 학생, 앉아보세요. 정혜석이 기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누가 이런 기사를 썼는지. 내용이 사실인가요?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것은 맞지만 동성그룹과 관련이 있다는 게 사실이라는 말씀이네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혜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근 상황으로 인해 학교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조심해야겠어요. 죄송합니다.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다만 앞으로 더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할인이 교장실을 나오자 복도에서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교장실에 불려갔네. 뭔 일이래? 기사 때문인가? 할인의 하루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설아가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우리 반 애가 그 기사 주인공 키읔키읔 완전 신기해. 이 글에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어떤 애야? 부럽다 진짜. 재벌가랑 어떻게 아는 사이야? 할인은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방과 후 할인이 집에 도착하자 집 앞에 낯선 사람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녹음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윤아린 학생 맞죠? 저희는 지역 방송국 기자입니다. 할인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인터뷰는 동성그룹과의 인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할 말이 없어요. 할인이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기자가 계속 따라왔습니다. 그냥 몇 분만요. 시청자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있어요. 할인이 문을 닫으려는 순간 또 다른 기자가 나타났습니다. 할인 양, 전국 신문사에서 나왔습니다. 이때 검은 승용차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지혁이 차에서 내려 기자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기자들이 손지혁을 보고 더욱 흥분했습니다. 혹시 동성그룹 관계자이신가요? 두 분 관계가 어떻게? 손지혁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개인 사생활에 대한 무분별한 취재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더 많은 질문을 쏟아내려 했지만 손지혁이 할인을 보호하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취재는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아쉬워하며 물러났습니다. 손지혁이 할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관심이? 인터넷 기사가 SNS로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떡하죠? 일단 할아버지께 말씀드리고 대책을 세워야겠어요.
동성그룹 본사에서 송기문이 인터넷 기사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시끄러운 일이 왜 생기는 거야? 측근 강민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상황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지? 여학생을 이용해서 언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어요. 송기문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학생 주변에 더 큰 이슈를 만들어서요. 강민수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설아가 집에서 SNS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올린 글에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대박! 이렇게 관심받는 건 처음이야. 최설아의 마음속에 질투와 욕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강민수가 최설아에게 DM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아린 학생과 관련된 이야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최설아가 궁금해하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누구세요? 언론 관계자입니다. 혹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요? 하린 학생의 평소 모습이나 성격에 대해서요. 최설아가 고민하다가 답장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며칠 후 최설아와 강민수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강민수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린 양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솔직하게요? 네, 평소에 어떤 아이였는지. 최설아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하린이는 가난해서 항상 돈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요? 아르바이트도 여러 개 하고 항상 돈 얘기했거든요. 강민수가 녹음기를 켜며 말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쁘다고 소문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재벌 할아버지랑 아는 사이가 됐다는 게 이상해요. 어떤 면에서 이상한가요? 최설아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 같아요. 강민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특별한 서비스라니요? 그냥 제 추측이에요. 강민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틀 후 인터넷에 더욱 자극적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재벌 할아버지와 여고생의 수상한 만남. 과연 순수한 만남일까? 기사에는 최설아의 증언이 각색되어 실렸습니다. 평소 돈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 갑작스럽게 부유층과 연결된 의혹스러운 상황. 하린이 학교에 도착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저런 일을 했을까? 돈 때문에 그런 거래를 한 거 아냐? 믿을 수 없어. 교실에 들어가자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린이 자리에 앉자 옆자리 친구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린아, 기사 봤어? 하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야. 그래, 다행이다. 나는 믿었거든. 하지만 다른 학생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하린이 급식실에 들어가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애가 그 애구나. 진짜 그런 일을 했을까?
돈 때문에 별짓을 다 하네. 할인이 밥을 먹으려 했지만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설아가 친구들과 함께 할인 테이블 근처에 앉았습니다. 요즘 유명인이 되셨네요? 최설아의 목소리에 비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인이 최설아를 쳐다봤습니다. 설아야, 너도 그 기사 믿는 거야? 글쎄요. 연기는 없다는데. 전부 거짓말이라니까. 할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모두 할인을 쳐다봤습니다. 최설아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증명해봐요. 뭘 증명해? 정말 깨끗한 관계라는 걸. 할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할인의 핸드폰에 손지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곧 학교로 갑니다. 상황을 정리해야겠어요. 할인이 문자를 보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손지혁이 나타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방과 후 교문 앞에 다시 검은 승용차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기자들도 함께 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손지혁이 차에서 내리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손지혁 씨, 윤아린 학생과의 관계는 루머가 사실인가요? 동성그룹에서 공식 입장 발표할 계획은? 손지혁이 기자들을 무시하고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장실에서 정혜석이 긴장한 표정으로 손지혁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근 상황으로 인해 학교에 피해를 끼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손지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인 양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어떤 조치 말씀이신지. 동성그룹에서 학교 발전 기금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정혜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학생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지혁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지켜본 최설아의 질투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최설아가 자신의 SNS에 새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가난뱅이가 재벌 후계자 꼬시기 성공 키읔키읔. 글과 함께 할인과 손지혁이 학교 앞에서 대화하는 사진도 함께 게시했습니다. 댓글들이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돈이 최고지. 부럽다 진짜. 저런 애들 때문에 세상이 더러워져. 이 글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이 집에서 나오려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가 그 소문의 주인공이구나. 어린 나이에 벌써. 부모는 뭐하고 있는 거야? 할인이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복도에서 선배들이 할인을 가로막았습니다. 야, 네가 그 유명한 애구나? 돈맛 어때? 좋지? 우리도 좀 소개해 줄 수 있어? 할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교실로 뛰어갔습니다. 교실 안 분위기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할인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할인이 혼자 구석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최설아가 친구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할인아, 요즘 기분 어때?
유명해진 것 같던데? 설아야, 그만해. 뭘 그만하라는 거야? 나는 진실을 말한 것뿐인데. 이유진과 강민지가 최설아 옆에서 킥킥거렸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잖아. 할인이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고. 그럼 증명해봐. 정말 깨끗한 관계라고. 최설아의 목소리에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증명해? 뭘 어떻게? 그것도 모르면서 억울하다고 하는 거야? 주변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이 눈물을 참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준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누나, 학원에서 애들이 계속 놀려. 하준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내 누나 재벌집 후처되려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할인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준아, 참아. 곧 괜찮아질 거야. 언제까지 참아야 해? 너무 힘들어. 할인이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 유리창이 깨져 있었고 바닥에 돌과 쪽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벌 창력 꺼져. 할인이 떨리는 손으로 하준을 불렀습니다. 하준아, 괜찮아? 하준이 방에서 나와 누나를 껴안았습니다. 누나, 무서워. 언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1시간 전에. 갑자기 돌이 날아왔어. 할인이 급히 손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혁 씨, 집에 이상한 일이. 지금 갑니다.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20분 후 검은 승용차 여러 대가 도착했습니다. 손지혁이 경호원들과 함께 급히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손지혁이 깨진 유리창과 협박 쪽지를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너무 심각해요. 경호원들이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최근 며칠간 이 집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인물들이 목격됐습니다. 손지혁이 할인에게 말했습니다. 당분간 안전한 곳으로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어디로요? 제가 준비한 곳이 있어요. 하준 군도 함께. 하준이 무서워하며 누나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같은 시각 동성그룹 본사에서 손준호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할인이한테 그런 일이? 김태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네, 집까지 습격당했습니다. 손준호가 분노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를 의뢰해. 이미 지역 도련님이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개인 경호원을 할인이 보호에 배치해. 한편 송기문이 강민수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학생 주변에 더 큰 사건을 만들어서 언론의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는 거죠. 송기문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계속 진행해. 하지만 아버님이 직접 나서시면 아버지는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야. 우리가 더 냉정해야 해. 그날 밤 손지혁의 별장에서 할인과 하준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별장은 조용하고 안전해 보였지만 할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손지혁이 할인에게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곳은 안전해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곧 해결책을 찾을 거예요. 할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할아버지를 도운 것뿐이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모르겠어요. 할인 양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준이까지 고생하게 돼서. 손지혁이 할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꼭 해결할 방법을 찾겠어요. 할인이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일이 더 큰 위험의 시작일 뿐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 시각 병원에서 손준호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소식은 곧 언론에 알려졌고 동성그룹의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송기문이 병원에 도착해서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군. 위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손준호가 중환자실로 옮겨진 소식이 전해지자 별장에 있던 할인과 손지혁이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의료진들의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손지혁이 담당 의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상태는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하지만 뭐가 문제인가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할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중환자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신 건 아닐까요? 손지혁이 할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손기문이 나타났습니다. 지혁아, 아버지 상태는 어떠냐? 아직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기문이 할인을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까지 생겨서. 삼촌, 할인 양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시끄러운 일들이 아버지께 부담을 드린 건 사실이지 않나? 할인이 위축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시간 후 손준호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손지혁이 급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손준호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혁아,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아니야. 내 몸은 내가 알아. 손준호가 손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인이를 보호해달라. 할아버지, 그 아이가 위험에 처할 거야. 내가 죽으면 더욱 그럴 거고. 손준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걸 할인이한테 전해줘.
이게 뭔가요? 동성빌딩 지하 3층에 비밀 금고가 있어.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해둔 것이 있단다. 손지혁이 열쇠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 두셨는데요? 할인이가 알아야 할 진실들이야. 손준호가 할인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할인이 병실에 들어오자 손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할인아, 고생이 많구나.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쟤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야. 네가 그날 밤 나를 구하지 않았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야. 할인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너를 노리는 사람들이 더 위험해질 거야. 무슨 뜻인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때 담당 간호사 김미영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새로운 간병인분이 인사드리고 싶어 하시는데요. 간병인? 네, 박성호라는 분이세요. 박성호라는 남자가 들어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돌봐드리게 된 박성호입니다. 손준호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듯 박성호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부탁했나요? 손기문 이사님께서 직접 추천해 주셨습니다. 손지혁이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손준호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김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박성호 씨 행동이 좀 이상해요. 어떻게요? 자꾸 환자분 링거를 만지작거리고. 확인해 봤나요? 그런데 손기문 이사님이 직접 추천하신 분이라. 손지혁이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악화에 의심을 품고 사립탐정 이정훈을 불렀습니다. 병원 내부를 조사해 주세요. 어떤 걸 조사할까요? 할아버지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확인해 주세요. 며칠 후 이정훈이 충격적인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CCTV에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뭔가요? 박성호라는 간병인이 회장님 링거에 뭔가를 투여하는 모습이 찍혔어요. 손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확실한가요? 네,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손지혁이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박성호가 체포됐지만 그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돈을 받고 한 일이지만 정확히 누가 시켰는지는 모릅니다. 거짓말 마. 정말입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박성호의 휴대폰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강민수와 주고받은 금전거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손지혁이 분노하며 강민수를 추궁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강민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증거가 다 나왔는데도 모른다고 하십니까?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손준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손준호가 마지막 힘을 다해 손지혁을 불렀습니다. 지혁아, 시간이 없다.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할인이한테 금고 열쇠를. 암호는 할인이 생일이야. 할아버지, 할인이가 내 마지막 희망이었다. 손준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손지혁이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성그룹 창업주 손준호의 죽음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장례식 준비가 시작되자 손기문이 할인의 참석을 막으려 했습니다. 격에 맞지 않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어. 손지혁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할인 양은 할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래도 이건 가족의 일이야. 할아버지께서 원하실 거예요. 결국 할인이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당일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정치인, 기업인,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할인이 나타나자 언론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분이 그 유명한 여고생이군요. 정말 어린 나이네요. 최설아가 장례식장 근처에서 할인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완전히 망신당하게 해주겠어. 최설아가 SNS에 영상을 올리며 악성 댓글을 유도했습니다. 재벌 회장 장례식에 나타난 의문의 여고생. 장례식이 끝난 며칠 후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언장에는 할인에게 개인 재산 50억 원과 특별한 임무를 맡긴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윤할인 양에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부탁한다. 손기문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유언장 조작이야.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을 때 쓴 거야. 손기문이 변호사팀을 꾸려 할인을 법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의 시련은 이제 정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 한 달 후 법정 절차를 거쳐 할인이 손준호가 남긴 금고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지혁과 변호사가 할인과 함께 동성빌딩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정말 이런 곳이 있었네요. 할인이 어두운 지하 통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손지혁이 할아버지가 준 열쇠를 꺼냈습니다. 암호는 할인 양 생일이라고 하셨어요. 할인이 생년월일을 입력하자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수많은 서류와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자료네요. 뭐가 들어있는데요? 손기문 이사의 10년간 모든 비리 기록이 여기 다 있어요. 할인이 파일을 넘겨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계장부 조작, 불법 로비, 정치인 매수. 손지혁이 다른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이건 아버지를 제거하려는 계획서네요. 독살 계획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해외 비자금 계좌 정보도 있고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들도. 변호사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이 증거들로 충분히 기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경찰서에 신고했음에도 수사는 지연되었습니다. 오히려 할인과 손지혁이 증거 조작 혐의로 역고발당했습니다. 손기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챈 파렴치한들입니다. 죽은 사람을 모독하는 행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언론들이 손기문의 말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할인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강민수가 최설아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더 확실하게 끝내야 해요. 어떻게요?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할 거예요. 며칠 후 인터넷에 충격적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할인이 손준호를 협박하는 것처럼 편집된 가짜 영상이었습니다. 돈 안 주시면 소문 낼 거예요. 영상 속 할인이 노인에게 협박하는 모습이 너무나 사실적이었습니다. 최설아가 이 영상을 SNS에 퍼뜨리며 해시태그를 만들었습니다. 해시태그 사기꾼 할인의 정체, 해시태그 재벌 협박범, 해시태그 가짜 눈물. 전국적으로 할인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집단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야, 사기꾼아. 할아버지 협박한 거 다 봤어. 돈 때문에 그런 짓까지 하냐? 할인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이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교실에서도 아무도 할인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한 전화들이 밤낮 없이 걸려왔습니다. 사기꾼, 당장 죽어. 재벌한테 빌붙은 거지 창년. 하준이 울며 누나에게 매달렸습니다. 누나, 이제 그만하자. 다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자. 할인이 동생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하준아. 다 내 탓이야. 그날 밤 할인이 자신의 방에서 수면제 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건가? 손이 떨리며 수면제를 꺼냈습니다. 그때 하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나, 누나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할인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급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 양, 어디 계세요? 손지혁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할인이 방문을 열자 손지혁이 달려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던 거예요? 손지혁이 할인의 손에서 수면제를 빼앗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포기하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남기신 증거들이 있잖아요. 손지혁이 할인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싸울게요. 끝까지 함께해요. 할인이 그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당신은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믿으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에게도 너무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할인이 손지혁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네, 꼭 괜찮아질 거예요. 손지혁이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반격을 시작할 차례예요. 그날 밤 손지혁은 해외에 있는 국제수사기관에 연락했습니다. 손기문의 해외 비자금 계좌를 동결해 주세요. 국제적인 차원에서 수사가 필요합니다. 며칠 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기문의 해외 계좌가 모두 동결되었고 국제금융당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언 체이벌 파워 스트러걸 언드 어템프티드 머더. 국제적인 관심이 커지자 국내 검찰도 더 이상 수사를 미룰 수 없었습니다. 손기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동시에 최설아가 유포한 딥페이크 영상도
전문 기관의 분석을 통해 조작임이 밝혀졌습니다. 영상의 75% 이상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설아와 강민수가 줄줄이 체포되었습니다. 할인과 손지혁이 국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저 위험에 처한 할아버지를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할인이 담담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지혁이 모든 증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모으신 진실입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할인에게 사과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할인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심했어. 할인이 모든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동성그룹 이사회에서 손지혁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할인은 손준호가 남긴 유산으로 정의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손지혁과 할인이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선의가 결국 큰 진실을 밝혀낸 것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 손기문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국내외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열렸습니다. 검사가 증거 자료를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손기문은 10년간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친부를 독살하려 했습니다. 손기문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증거의 출처가 의심스럽고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손준호 할아버지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할인이 차분한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진실을 밝혀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할인이가 내 마지막 희망이었다고 하셨어요.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설아도 법정에 섰습니다. 저는 강민수에게 이용당했습니다. 하지만 제 질투심 때문에 악의적인 행동을 한 것은 맞습니다. 판사가 최설아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최설아가 할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인아, 정말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어?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용서했어.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몇 주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손기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강민수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설아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나온 할인을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이제 기분이 어떠세요? 할인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안심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정의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예정이에요. 손지혁이 동성그룹을 투명하게 운영하며 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임직원 회의에서 손지혁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기업이 될 겁니다. 투명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거듭날 거예요. 임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님,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로운 동성그룹을 만들어가요. 할인의 정의재단도 전국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할인이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 도움받은 청소년이 500명을 넘었어요. 장학금 지원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할인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준이 고등학생이 되어 학생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학생회 회의에서 하준이 발언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어려운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다른 학생들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할인이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할인 학생, 성적이 정말 우수하네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장래의 정책 연구에도 참여해보는 게 어떨까요? 정말요?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제도를 개선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할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손지혁과 할인이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학교 생활은? 손지혁이 할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보람차요. 공부도 재미있고 재단 일도 의미 있고 다행이에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네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값진 경험이었어요. 저도 할인 양을 만나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무엇을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정의란 무엇인지.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동성그룹에서 손준호 정의상을 제정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손지혁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기려 매년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분들을 표창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상자는 윤아린 양입니다. 할인이 무대에 올라 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졌습니다. 할인의 고등학교에서도 작은 선에 큰 변화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담임교사 박영호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할인이처럼 용기 있는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도 작은 선의를 실천해 보세요. 학생들이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옥에서 최설아가 할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할인아, 정말 미안해. 네가 용서해줘서 고마워. 출소하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겠어. 너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고 싶어. 할인이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아도 변할 수 있을 거야. 연말이 되어 할인이 1년 전 할아버지를 구했던 그 골목을 다시 지나갔습니다. 골목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할인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바꿀 줄 몰랐어. 손지혁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할인 양의 용기가 진실을 밝혀냈으니까요. 할인이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어와 할인의 머리카락을 흘렸습니다. 마치 손준호의 대답인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할인과 손지혁이 손을 잡고 골목을 벗어났습니다. 그들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선의가 만들어낸 기적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할인이 명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는 날이었습니다. 캠퍼스 입구에서 손지혁이 할인을 배웅했습니다. 떨려요? 손지혁이 할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기대도 돼요. 새로운 공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테니까요. 할인 양다운 생각이에요. 입학식 후 할인이 강의실에서 첫 수업을 들었습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사회복지의 본질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경험했으니까. 수업이 끝난 후 동기들이 할인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그 유명한 윤할인 씨 맞죠? 정의재단 설립자시죠? 존경해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할인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한편 동성그룹 본사에서는 손지혁이 전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우리 회사가 아시아 최고의 투명 경영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는 모든 직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간부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면서요? 네, 유럽과 미국에서도 우리 경영 방식을 벤치마킹하려고 해요. 할아버지께서 꿈꾸셨던 기업이 되었네요. 손지혁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의재단 사무실에서는 놀라운 성과 보고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전국 50개 지역에 지부가 설립되었고요. 올해만 1만 2천 명의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할인이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우리 재단을 벤치마킹하려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정말요? 네, 동남아시아 세계국에서 비슷한 재단을 설립하고 싶다고 하네요. 할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하준이 집에 돌아와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오늘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누나 이야기로 교육부에서 교재를 만든대. 교재요? 응, 시민의식과 용기라는 단원이래. 전국 고등학교에서 누나 이야기를 배운다는 거야. 할인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과분한 것 같은데. 아니야, 당연한 거야. 누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하준이 누나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할인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인 양 축하해요. 친구가 뛰어와서 말했습니다. 뭐요? 할인 양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됐어요. 정말요? 응, 그것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된대요. 할인이 핸드폰으로 검색해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작은 선이가 만든 기적 마이너스 윤활인 이야기. 와,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몇 주 후 할인과 손지혁이 함께 서점을 방문했습니다. 진열대에 할인의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중학생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언니 정말 용감하다.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할인이 듣고 뿌듯해했습니다. 손지혁이 할인에게 속삭였습니다. 영향력이 정말 크네요. 부담스러우면서도 보람차요. 크리스마스가 되어 할인과 손지혁이 함께 재단에서 연말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전국에서 도움받은 청소년들이 모였습니다. 한 학생이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할인 언니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인이 눈물을 참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할인과 손지혁이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인 양, 2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손지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할인 양과 함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이에요. 손지혁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할인 양, 저와 결혼해 주세요. 할인이 깜짝 놀라며 손을 입에 댔습니다. 정말요? 네, 평생 함께 좋은 일들을 하며 살고 싶어요. 할인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의 약혼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이 축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진정한 사랑의 승리라고 보도했습니다. 감옥에서 최설아가 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썼습니다. 할인아, 정말 축하해. 너는 정말 좋은 사람과 만났구나. 나도 출소하면 너처럼 좋은 일하며 살고 싶어. 할인이 면회를 가서 최설아를 만났습니다. 설아야, 많이 변했구나. 최설아의 얼굴에 진심 어린 반성이 보였습니다. 할인아, 출소하면 나도 재단에서 일할 수 있을까? 물론이야. 언제든 환영이야. 두 사람이 유리창 너머로 손을 맞댔습니다. 매년 할인이 손준호를 구한 날이면 작은 선의의 날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거리에서 한 시민이 인터뷰했습니다. 할인 씨 이야기를 보고 저도 용기를 냈어요. 작은 일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하려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전국에서 들려왔습니다. 할인과 손지혁이 결혼 1주년을 맞아 특별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미래 세대 교육재단을 공동으로 설립합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통해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런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나요? 할인이 대답했습니다.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5년 후 할인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전 세계에 방영되었습니다. 제목은 스몰 카인드너스, 비그 체인지였습니다.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의 한 청소년이 인터뷰했습니다. HARINS 스토리 inspired me to be brave. I want to help others like she did. 전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할인이 대학교를 졸업하며 총장상을 받았습니다. 졸업식에서 할인이 답사했습니다. 작은 선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펼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손지혁과 하준, 그리고 출소한 최설아가 박수를 쳤습니다. 할인의 재단은 이제 글로벌 NGO로 성장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어려운 지역까지 도움의 손길을 뻗쳤습니다. 할인과 손지혁이 캄보디아의 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현지 아이들이 할인을 반겼습니다. HARIN 티처, 생크유. 할인이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작은 선의가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손지혁이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할인과 손지혁이 처음 만났던 그 골목을 다시 걸었습니다. 골목에는 이제 작은 기념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작은 선의가 시작된 곳. 할인이 기념패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잘하고 있죠? 하늘에서 따뜻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손지혁이 할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장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꿈을 향해 가요. 전 세계 곳곳에 희망을 전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희망차 보였습니다. 작은 선의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할인의 용기가 만든 기적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할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새벽 골목에서 낯선 할아버지를 도운 한순간의 선택이 결국 거대한 부정의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울 수도 있고 혼자라는 외로움에 흔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할인이 그랬듯이 내 안의 작은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용기를 내는 순간 세상은 조금씩 더 따뜻해집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은 선택들을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순간, 정의로운 일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들 말입니다. 그 작은 선의들이 모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할인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